고생해서 슬로우 조깅 했는데 살은 하나도 안 빠지고 무릎만 아프고 진짜 열받네? 러닝화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야지. 슬로우 조깅에서 다이어트하고 체력도 키우려 했지만 많은 분들이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슬로우 조깅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무릎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로우 러닝을 성공한 선배들이 알려주는 슬로우 러닝 효과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슬로우 조깅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케이던스예요. 슬로우 조깅 열심히 했는데도 다이어트 효과가 없었다면 충분히 오래 달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운동을 10분 더 오래 하면 단순히 10분만큼의 칼로리를 더 소모하는 게 아니에요. 한 연구에서 운동 지속 시간에 따라 탄수화물과 지방이 소모되는 비율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슬로우 조깅할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 의존도가 높아졌고, 운동을 시작한 후 약 30분이 지났을 때 지방 산화 비율이 최대치에 도달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연료로 투입됐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최소 40분 이상의 운동을 해주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장시간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걸 넘어 우리 몸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꿔줘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체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관인데, 저강도로 운동을 오래 지속하면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미토콘드리아 수와 크기를 늘리게 돼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해서 지방을 연소하는 효율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 움직여도 남들보다 지방을 더 빨리,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살이 잘 빠지는 체질, 기초대사량이 높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분 이상 슬로우 조깅을 지속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 바로 케이던스예요. 운동을 장시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관절의 통증인데요. 케이던스를 높였을 때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케이던스를 10% 올리자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20% 감소했고, 이렇게 충격을 줄여서 운동 시간을 평소의 1.5배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또 우리의 근육도 슬로우 조깅을 할 때 더 오랜 시간 운동할 수 있어요. 근육은 한 번에 큰 힘을 쓰는 것보다 작은 힘을 여러 번 나눠 쓰는 상황에서 젖산 축적 속도가 더 느려서 슬로우 조깅을 할 때 근육이 지치는 시점도 뒤로 미뤄져서 더 오랜 시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케이던스를 높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케이던스를 높이면 발을 빠르게 교차하기 위해서 허벅지를 들어 올리기 위한 장요근과 대퇴사두근, 지면을 밀어내기 위한 종아리 근육, 다리를 회전시키기 위한 햄스트링과 둔근,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복근과 기립근 등 코어 근육이 쉴 틈 없이 사용돼서 전신 대사량이 상승해요. 2011년에 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속도에서 케이던스를 5에서 10% 늘렸을 때 에너지 소모율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케이던스를 높이면 근육 사용량이 증가하고 에너지 소모율이 상승해서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에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든 적어도 3개월은 지속해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원인 1위가 바로 통증과 부상이에요. 통증이나 부상으로 운동을 중단하게 돼서 효과를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케이던스를 높이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감소해서 통증과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슬로우 조깅으로 제대로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현재 케이던스를 측정해 주세요. 1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발이 땅을 몇 번 디디는지 세어보시면 돼요. 왼발만 땅에 디디는 횟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시거나 동영상 녹화를 한 다음에 세어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 현재 케이던스에서 5에서 10%만 높여서, 케이던스가 160이라면 170 정도로 높여서 달려보세요. 슬로우 조깅을 할 때 권장되는 케이던스는 180이지만 바로 180으로 높여서 달리려고 하면 불편할 수 있어서 차근차근 높여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속도에 신경 쓰지 않고 보폭을 좁게 발을 구르는 데만 집중해 보시면 점차 케이던스를 높일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장시간 운동했을 때 나타나는 지방 연소 효과가 최대치에 달하는 시점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거리나 속도를 완전히 잊고 아주 천천히 긴 시간 동안 슬로우 조깅하는 날을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40분 정도를 시작해주시면 점차 러닝 실력이 늘어나면서 50분, 60분, 70분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간도 늘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40분 이상 연속해서 뛰는 게 어려우시다면 run, walk, run, 뛰다가 걷다가 뛰는 방법으로 시간을 늘려주세요.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꾸준히 실행해주세요. 처음 한두 달이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달리러 나가는 것도 습관이 안 돼 있고 달리는 자세도 어색해서 이게 맞나 싶고 효과는 아직 보이지가 않고 그런데 점차 슬로우 조깅이 익숙해지면서 달리는 게 편하고 재밌어지고 달리는 시간과 거리도 늘어나고 몸도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효과적으로 슬로우 조깅하는 방법 잘 알게 되셨죠? 여러분도 케이던스를 높여서 장시간 동안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면서 부상 없이 달려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효과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겨울 동안 춥다는 핑계로 러닝을 게을리했더니 살이 3kg나 쪘더라고요. 몸이 무겁고 튀어나온 배를 보니까 우울하고 이제 날도 풀렸으니 다시 힘차게 달려보려고 해요. 꾸준히 슬로우 종이 함께 해나가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도 즐거운 러닝 하시는데 도움되는 정보들 전해드릴 수 있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놔 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